이낙연 의원 그리고 추미애 의원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추미애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죠. 그리고 이낙연 씨는 그 당시에 뭐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선 본인 입으로는 나는 반대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이낙연이 옳고 추미애는 심판받아야 할까요? 제가 좀 취재를 그래서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게 맞고요. 이낙연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궁금하셨던 분들 보세요. 이게 2004년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행적을 당시에 YTN이 이제 돌발 영상으로 찍은 건데, 추미애 장관은, 당시 추미애 의원은 의원총회나 뭐 이런 회의할 때는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투표에서는 결국 찬성표를 던졌죠. 그 이유와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함께 보시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보시죠. 당시 추미애 의원의 행보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표입니다. 지금은 정말 행동을 됩니다. 그것도 과감히 신속하게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 결정에 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결정 오늘 저희 의총에서는 손석 의원 전원이 그 조건부 탄핵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결의 내용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의원과 서른 의원은 지금 현재 그죠? 추미애 의원과 서른 의원은 반대한다며 의원총회 도중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들러붙은 거예요. 한미애는 어디 가서 하는 도리. 아니 그 탄핵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부에서 뭐 조건 말을 아껴야죠. 의원님 밖에 추운데요. 얘기하고 이렇게 그렇죠. 선물을 못 드려서 미안해요. 말씀하시죠. 찬반 부분만 어떻게 탄핵에 대해서 어떤 말을 아끼죠. 의원총회에서 반대한 건 맞지만 그래도 당에 이제 원로들의 결정이 있는데 대놓고 저격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마키아벨리가 군조를 해서요. 훌륭한 지도자는 이게 무관심계층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증오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의 민주당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탄핵 추진할 정도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는 지도부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크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대하자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나가서는 노코멘트. 확실히 반대한 거 맞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따라 붙어서 계속 물어요. 할게요. 보세요. 토론에서 의사표시를 하셨습니까? 어떤 의사표시?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했다고 마지못해 인정하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 원로들을 배려한 것 같아요. 대놓고 당 원로 이제 민주당의 그 당시의 원로들은 이제 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걸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비난을 하자니 또 지금 같은 또 사회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정치 질서가 지금이야 이제 젊은 의원들도 많지만 그래서 배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은 너무 말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제발 기자들아 눈치 좀 채줘. 에? 예, 제발 나 반대한 거 눈치 좀 채줘.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떠나가는 당시의 추미애 의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 당시의 모습만 보고 제가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추미애 의원이 열린공감TV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해가지고 그 당시 진짜 왜 그랬냐. 보면서 어떤 걸 기원하셨는지 네. 물어봤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이제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탄핵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개혁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가만히 이 배지가 부러워서 국회의원 팔자가 부러워서 정치에 뛰어든 게 아니고 개혁하려고 정치를 하는 팔자가 거예요. 부러웠으면 계속 판사를 했겠죠. 그냥. 네. 그리고 그 개혁하려면 분열 없는 통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내가 개혁이라는 건, 개혁 딱지를 붙이는 건 멋지다고 보이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개혁파인 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치는 항상 경쟁의 무대이니까 선배를 짓밟고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개혁에 반대하는 파, 수구파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네. 나는 개혁파다 이렇게 차별로 인한 개혁, 내용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차별로 인한 개혁. 네가 검으니까 나는 희다. 이런 차별, 구별을 통한 개혁. 네.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당이 그래서 쪼개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분열해버리면 힘이 딸려서 개혁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당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절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에 있는 이 원로들은 화가 나신 거예요, 막 부글부글.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탄핵하러 가자. 근데 저는 남아서
탄핵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반대하셨었죠. 네.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도 네. 그런 이유로 탄핵해봐야 그렇죠. 손 안 들어줘요. 판사하시니까 더군다나 법리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탄핵을 하면 지금 여론조사상에는 탄핵 여론이 살짝 높아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탄핵 여론을 지지하는 층은 저쪽 신한국당, 네. 지금의 국힘당의 전신, 그쪽 사람들이 지지해서 높은 거지. 노무현 대통령을 뽑고 우리 민주당을 받쳐주는 이 세력들은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되죠. 가 훨씬 많다. 그래서 이걸 꺼내면 이 민주당을 버릴 거다. 그러면 다가오는 2004년 총선에 참패할 거다. 이렇게 네. 경고를 했는데 네. 저를 도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딴 소리 하니까. 이게 밖에 알려져 가지고 오히려 탄핵으로 힘이 안 모이는 네. 거다. 네가 배신자다. 이렇게. 원로들께서 네. 당시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제 그 당의 최고위원 된 입장에서 당론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탄핵 대열에 같이 동참을 해버려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큰 실수 이런 표현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시죠. 네. 어쨌든 말로 하는 사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이건 어떤 이제 네. 또 일화가 더 믿어주거나 나옵니다. 씻어질 수 왜 있는 게 내가 아니어서 근데 그 광주에 후회하고 내려가서 있는지. 도청 앞에서 네. 5.18 묘역까지 이제 네. 삼보일배를 하게 강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이 퇴임을 하시고 찾아뵈려고 했는데 네. 멈칫멈칫 하는 사이에 비보를 듣게 된 거죠. 아이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세종시 그 행복도시 기공식이 있었는데 이제 저에게 초청장을 주셔가지고 갔어요. 네. 갔는데 한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님이 이렇게 입장하시고 들어오시다가 열흘 사이사이에 네. 저를 발견하고는 멀리서 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찡긋하고 미소 지으면서 2002년도처럼 인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후회를 했어. 내가 봉화에 가시자마자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했구나.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해마다 가면 그게 이제 걸리는 거죠. 마음에 드시죠. 세월이 안 흘러요. 그때 이후로. 그 순간만큼은. 네. 노 대통령이 하시려고 했었던 그 못다한 역사를 마저 이루시는 것이 또 진정한 또 빚을 갚는 빚을 일이네요. 갚는 네. 일이네요. 예. 원래 여기 장관님 모시고 나서 그 1시간 30분은 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벌써 세월이 그 이후로 흐르지 않는데 이게 지금 저만 감정이입이 됩니까? 근데 그 전후 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원래는 반대했는데 당시에 이제 당의 원로들을 너무 모욕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자니 초선 의원으로서 당이 분열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좀 함께 있었고 그래서 해선 안 될 선택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예,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나 너무 후회하지만 사실은 그 전말은 이랬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젠가 사과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가 세종시 뭐 그 착공 기공식에 이제 갔는데 몇 년 만에 이제 노 대통령을 봤는데 이제 그분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옆을 이렇게 살짝 보면서 씩 웃는 거. 추미애 장관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렇게 웃어줬나 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빨리 더 이제 사과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비보가 갑자기 이제 닥친 거죠. 얼마 있다가. 그 이후로 이제 그 세월이 멈춰버리는 느낌으로 살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 왜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잘못했지만 찬성표를 던진 거 참 잘못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거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뭐랄까 그 전후 사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제발 차마 이 원로들을 모욕할 수는 없고 당의 원로들을 기자들 앞에서 근데 제발 좀 기자들이 내 진심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 기자들을 바라보면서 할 말 다 깔끔하게 못하고 떠나던 그 15, 16년 전에 추미애 장관의 진심이 최근 이제 열린공감TV에 이제 출연해서 이제 했던 그 여러 해명들로 이제 소명이 되더라고요. 저는 소명이 됐다고 봐요. 예. 이 현장에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예, 제가 뭐 인터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 바깥에 있었어요. 이 스튜디오 바깥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좀 마음이 좀 복잡해가지고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이제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제 반대하면서 광장에 나갔던 촛불 세대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이 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여전히 저는 뭔가 다가가고 싶어도 그 멈칫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예. 제가 그 촛불 광장 세대라 2004년에 그 막 개주기 사진 들고 그랬던 청년이라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의 그 사건에 대한. 그래서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날 인터뷰하러 왔는데 저는 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기자면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내 앞에 있는데 인사라도 좀 하고 뭐 명함이라도 교환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추미애 장관은 이상하게 멈칫하게 돼. 그리고 내가 왠지 날카로운 말을 던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진구 선배랑 이제 등등등만 이제 하셨는데 저는 바깥에 이제 나와 있고. 근데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은 추 장관을 마주쳤어. 그 스튜디오 바깥에서 마주쳤는데 허재현은 다 보고 그래. 그냥 아유 추 장관님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꼭 성격이 꼭 그게 안 돼.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뭐라 그랬냐면. 추미애 장관이 서로 악수하면서 이제 잠깐의 한 1분 정도 대화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추 장관님 저 진짜 추 장관님 싫어했다. 솔직히 대학생 때부터. 예. 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셨냐. 저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 그때 이후부터 계속 그 보내왔던 그 이제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 대한 감정이 전 아직도 남아있는 세대다. 또 그런 얘기도 해버렸어.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하시는 그 소명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 그래서 열린공감TV 아마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추미애 장관에게 품어왔던 섭섭한 감정들과 오해들이 많이 풀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장관 앞에서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지면 되지 뭐 그런 얘기를 또 해. 그 급한 상황에. 하여튼, 저라는 캐릭터는. 근데, 추 장관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웃고, 모르겠어. 웃는다기보단, 입술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표정으로, 한 5초, 5분 같은 5초, 였는데 저를 보면서 웃고
뭐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아니고 오해가 많이 풀리셨으면 다행입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5분 같은 5초에 서로 쑥스러운 웃음을 짓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거 다 편집 좀 짧게 할게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어떤 심경으로 세월을 보내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추미애 의원을 평가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낙연은 어떻게 했을까? 이낙연 씨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 믿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이낙연 씨가 탄핵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참 의아하다. 왜냐하면 그죠? 2004년에 이낙연을 믿어야 할지 2021년에 이낙연을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 왜냐? 당시 이낙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 12일 새벽 다른 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에 전격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오전 투표 때는 의장석 보호를 위해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스크럼까지 짰다고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에 적극적으로 그죠? 행동했던 이낙연 의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런데 이 보도된 기사와는 달리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는 거 하니까 진짜 의아하다. 진실이 모르겠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문제 제기 이후에 실제로 이낙연 씨가 그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짤로 좀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 가져와 봤어요. 자, 2004년에 진짜 의장석 점거를 이낙연 의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야 이거? 김남국 의원 말이 맞잖아. 탄핵 표결할 때 이낙연 의원 여기 있네. 보세요. 뭐야? 왜 의장석을 함께 지키고 있어? 뭐죠? 봐봐. 여기 이낙연 씨 있잖아요. 뭐야? 그리고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이낙연 씨 표정 보세요. 표정. 되게 밝아. 뭐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죠? 표정 봐봐. 반면에, 그죠? 이런 사람들의 표정이 있는데, 이낙연 씨,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과 표정이 맞습니까, 이게? 이걸 누가 믿어?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이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제 또래죠. 저보다 한두 살 어린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이제 탄핵, 그죠? 촛불 세대는 못 믿겠어. 이낙연 씨를. 아마 김남국 의원도 저랑 비슷하게 광화문 광장에 나가셨던 세대인 것 같아. 이런 사람이 국회에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낙연 씨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 유보. 다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낙연 씨가 책을 냈나봐요. 이낙연의 약속.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 최근에 울었대요. 울었는데 왜 울었냐? 사면 발언 때문에 오해와 비난을 받았을 때 울었대.
그랬다네요. 예. 문형렬 작가와 펴낸 대담집. 문형렬 작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애쓰셨는데 이낙연 씨 문형렬 작가만 만나지 말고 에? 저 같은 기자나 열린공감TV 제작진이 좀 물어보면 답변 좀 똑바로 하세요. 제발 좀 성의 있게 고소 좀 그만하고 에? 당신 그 알고 봤더니 최성의 발언이 틀린 것도 없더만 조국 친 사람이라고. 이왜 2년 지나서 지금 본인 스스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 임명 반대했다고. 그러면은 최성애가 아주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저 같은 기자들을 그죠? 고소하고 기사 내리라고 겁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법원까지 갔는데 예,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 다 기각됐습니다. 예, 기사 안 내릴 거예요. 예. 이낙연 씨 울지 말고 소통하세요 기자들하고. 아니 제가 지금 뭐 독립매체 기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제가 한겨레 출신 기자인 거 뭐 모르는 사람 없고 그죠? 그 공보실에서 조금만 확인하면 허재은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건데 왜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거나 굉장히 불성실하거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도를 안 할 수는 없고 보도하면 보도 내리라고 겁박하고 고소하고 그래놓고 왜 울어? 울기 전에 기자들한테 소통을 좀 잘 하세요. 에? 아니 제가 그렇게 뭐 그냥 뭐 장사미사 뭐 듣보잡 기자도 아니고 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카톡만 보내도 좀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늘 콜백이 와요. 답변이 오거나 그 정도 성의는 그죠? 보이고 나서 고소를 하세요. 뭔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뭐 심지어 막 돌아가지고 이낙연의 측근한테 겨우겨우 연락해가지고 뭐 이상한 답변 같은 거 받고 그게 끝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보도했다고 또 막 고소 협박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 에? 우리 에?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세요? 울기 전에 소통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해받을 행동을 해놓고 고소나 하고 있고. 근데 그 이낙연 씨가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주변에 정치인들 이낙연을 보좌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재명 형수 욕설 논란 있잖아요. 예? 또 다 대충 아시죠? 예, 하여튼 뭐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진실을 뭐 제가 볼 때 알 필요도 없고, 뭐 알아봤자, 뭐 되게 모호하고,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이재명 씨가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집안일 아닙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누가 함부로 하면 저는 뭐, 저는 더 심하게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신, 이재명 씨가 뭐 지금 같으면 경기도지사나 뭐 고위공직자도 아니잖아요. 나 같아도 가만 안 있겠다. 근데 이게 우익 진영에서 그 형수 욕설 이 녹취록을 한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렸었어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이거를 다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좀 조용했죠. 그런데 이거를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편집해가지고 또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또 야 이거 내리라 그랬잖아 몇 년 전에 왜 또 올렸어 해가지고 법원 명령으로 또 삭제된 거예요. 이거 누가 했나 봤더니 백광현 같은 사람이 한 거야. 근데 이 백광현 같은 사람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 아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오른쪽에 이낙연하고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인간들이 이낙연 주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판을 굉장히 혼탁스럽게 만들고 네거티브 선거로 몰고 가고 이낙연 주변에서 조언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야. 불쌍하다 이낙연 씨. 왜 주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 이런 제가 알고 봤더니 무슨 정치 신세계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이 있나 봐요. 에? 그런 방송 듣지 마세요. 이 백광현 씨가 뭐 그런 거 하는 분이라던데. 예. 그런 거 여러분 절대 듣지 마세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진중권에게 먹잇감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진영주의적 주장하고 민주당의 쓴소리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선 상대방 후보들의 인신공격은 포함해서 온갖 맡아두어 다 하는 사람들. 일명 똥파리들. 법원이 하지 말라는지 골라가지고 이런 거 올려놓고 그래놓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발 빠르시네. 반성이 없어.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나 그냥 백광현이 그냥 일개 네티즌이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낙연 주변에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낙연 씨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 같은 기자들은 오히려 고소하고 있고.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저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씨 강진구 기자나 우리 사회에 좀 민주 진보 진영이 좀 신뢰도 있는 기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솔직히 허재현이야 뭐 별 영향력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에? 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꾀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민주 진보 진영에서 도태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 한겨레 그만두고 나서 약간 좀 마이너한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유튜브 업계에 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막 몇만 명의 유튜브 그죠? 회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사람들 방송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 큰일 납니다. 예. 허재현 TV 구독자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셨으면 허재현 TV나 뭐 이런 사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나 허재현 TV 안 보셔도 상관없어. 괜찮아. 난 당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냥 떠나세요. 상관없어. 어차피 허재현 TV 후원하시는 찐팬들은 다 따로 있어요. 예. 뭐 구독자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 거 끊으세요. 예. 허재현 TV랑 열린공감 TV랑 뭐 김용민 TV 이런 거 보세요. 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 예. 오늘 제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들 민주 진보 진영에서 축출해야 돼. 이런 인간들이 설치고 다녀서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민주당에 맹목적 진영주의자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 속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저 걸러내는 안목이 없는 이낙연 씨는 절대 대통령 돼선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예. 자, 이런 이낙연과 똥파리 준엄한 경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방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떠들고 있어요. 아, 시원해라.